유선은 인천에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불기도에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다. 불기도는 해변이 없어서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섬이었다. 불기도 주민으로 보이는 승객이 의아한 표정으로 유선에게 물었다. 외지인 같은데 불기도에는 무슨 일로 가세요? 휴가요. 불기도가 조용한 섬이라고 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배가 크게 출렁거렸다. 꼭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날씨였다. 파도와 싸우며 2시간을 달리자 불기도가 보였다. 선착장에 내리자 붉은 글씨가 적힌 플랜카드가 찢어지다시피 한 채 바람에 나부꼈다. 환영 인사라기보다는 경고처럼 보였다. 모텔에 짐을 푼 유선은 바로 밖으로 나갔다. 마음 같아서는 한숨 자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누나야? 어디선가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1년 전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동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엄마와 유선은 동생을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시간이 지나자 엄마는 알아누웠고 유선은 지쳐갔다. 그런데 3달 전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누나야? 동생은 전화를 걸면 언제나 습관처럼 그렇게 물었다. 유선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전화가 끊기기 전까지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휴대전화에는 인천의 지역번호 032가 찍혀 있었다. 동생이 인천 어딘가의 섬에 있다고 생각한 유선은 인천에 있는 섬이란 섬은 다 찾아다녔다. 하지만 동생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제는 더 찾아볼 힘도 남은 돈도 없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찾아온 곳이 불기도였다. 동생을 찾으며 걷다 보니 드넓은 염전이 보였다. 저 멀리에서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걸어가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동생의 걸음걸이 같았다. 유현아! 유선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그 사이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어디로 갔지? 잘못 봤나?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한 유선은 오늘은 그만 숙소로 돌아가서 쉬기로 했다. 다시 마을로 들어섰을 때 맞은편에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걸어왔다. 긴 머리와 고급스러운 모시 한복이 불기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노인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허리를 반으로 접으며 꾸벅 인사를 했다. 주인님 나오셨습니까? 주인 어르신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희한한 광경이었다. 저 노인이 이 섬의 주인인가? 만약 동생이 불기도에 있다면 노인이 동생에 대해 알지도 모른다. 유선은 나중에 노인에게 동생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유선 옆으로 노인이 지나가며 말했다. 제일 좋을 때 불기도에 오셨어. 이 섬이 생각보다 넓으니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자칫 위험할 수도 있으니. 걱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유선이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한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어? 여자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너무 위험한데? 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던 유선은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방파제 아래로 내려가 가볍게 모자를 주었다. 그런데 방파제로 올라오려는 순간 오른쪽 다리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졌다. 좁은 틈에 낀 다리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발목을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았다. 해초인가? 손을 집어넣어 힘껏 잡아당기자 해초가 뜯어졌다. 유선은 끊어낸 해초를 한 움큼 쥐고 손을 빼냈다. 길고 시커먼 뭉치가 딸려 나왔다. 순간 파래인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었다. 테트라포드 사이를 살펴보니 바닷물에 시체가 둥둥 떠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유선은 소리쳤다.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시체를 건져냈다. 사람들은 시체를 둘러싼 채 웅성거렸다. 맞네. 그 여자네, 그 여자. 이장님이 또 한 소리 하시겠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죽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다들 너무 태연했다. 놀라거나 안타까워하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천둥이 치면서 먹구름이 몰려왔다. 소식을 들은 마을 이장이 뒤늦게 도착했다. 그는 태연하게 시체를 보고 말했다. 시체를 무트로 옮겨야 하는데 당장은 그럴 수가 없으니 내일 배가 오기 전까지 마을 회관에 있는 냉동고에 잠시 넣어두시죠. 냉동고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시체를 비닐로 둘둘 말아 트럭에 실었다. 황무당 불러와요. 구슬해서 혼을 달래야 뒤탈이 없지. 시체는 마을 회관에 있는 냉동고로 옮겨졌다. 곧 마을 회관 마당은 굿을 보러 모여든 사람들로 붐볐다. 급하게 구판을 차린 황무당이 굿을 하기 시작했다. 부디 원기는 되지 말고. 황무당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그때였다. 강풍이 불더니 산 위의 음식이 바닥에 뒹굴었다. 눈이 허옇게 뒤집힌 황무당이 말했다. 산발귀가 온다. 산발귀가 돌아와. 이렇게 외친다. 불기도에 발을 들여놓은 자 피를 토하고 죽으리라.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는 사이 누군가 이장을 부르며 마을 회관으로 달려왔다. 이장님! 이장님! 남자는 절규하듯 외쳤다. 주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소금 창고에서 목을 매진 채로. 주인님이라면. 유선은 낮에 봤던 그 노인을 떠올렸다. 동생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자가 죽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다. 불기도 사람들은 염전 쪽으로 몰려갔다. 유선도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소금 창고 앞에 도착한 유선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들보에 노인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피로 휘갈겨 쓴 듯 보이는 붉은색 글자였다. 불기도에 발을 들여놓은 자 피를 토하고 죽으리라.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 살인사건, 불기도 살인사건, 교보문고가 만든 웹문학 플랫폼 창작의 날씨에서 지금 전편을 무료로 만나보세요.